안녕하세요. 영어가 차곡차곡 쭉 되는 영어 빌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과 접속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접속사의 종류로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서 명사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절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진행 순서 볼게요. 형용사의 역할, 일단 형용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단어 이상 모이면 구를 이루죠. 이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 구가 되고요. 주어와 동사 요소를 갖추면 절이 되는데요. 이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 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살펴볼게요. 그 다음 이 형용사절이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문장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어 형용사, 한 단어로 되어 있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어떤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지 뭘까요?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형용사는 의미적으로 명사와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자, 예문을 하나 볼게요. A boy. 자, 한 명의 소년이죠. 이 소년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명사 앞에 형용사 단어들을 이렇게 써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An active boy. 활동적인 한 소년이죠. A brave boy. 용감한 소년이고요. 뒤에 쭉 clever, energetic 이런 식으로 이 형용사 단어들 앞에 써서 명사 앞에 써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형용사, 단어 측면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장으로 만들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the boy is, 그 소년은 어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상태가 바로 이 뒷부분에 쭉 그 형용사 부분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인 the boy, 그 소년의 성질이나 상태를 이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낼 수 있는 거죠. 문장에서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the boy가 주어이고 연결해주는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그 주어를 설명하는 말, 이 형용사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형용사 자리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 이렇게 되고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 소년은 활동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the boy is brave 하면 그 소년은 용감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설명할 때는, 자, 명사 앞에서 명사의 상태를 한정한다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문법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뒤에는 주어를 풀어서 서술해서 설명해 준다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형용사 구. 형용사가 단어 차원을 넘어서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형용사 구가 되면 명사 앞이 아니라 명사 뒤로 간다. 명사 앞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명사 뒤에 가서 명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이렇게 구조를 취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영어는 핵심, 그러니까 간결한 명사 또는 간단한 명사구, 이것을 먼저 핵심을 먼저 찔러 넣어요. 먼저 앞에다 배치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 먼저 말해요. 결론부터 말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그 부분을 주절주절 설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형용사 구가 되어서 길어지면 앞에서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명사를 먼저 앞에다 놓고 그 뒤에서 형용사, 길어진 형용사구가 주절주절 설명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문 볼게요. The man to write the book. 자, the man, 이 명사죠. 이 명사를 설명하고 싶은데 to write the book, to 부정사인데 이 to 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the man, 그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책을 쓸 남자죠. to 부정사는 미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직은 책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책을 쓸 남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the man writing a book. 여기서는 writing a book. writing은 현재 분사죠. 자, 현재 분사는 진행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능동의 느낌이에요. 이 남자가 직접 능동이니까 자기가 쓰는 거고요. 아직 진행 상태에 있는 거죠. writing, 쓰고 있는 상태.
책을 쓰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되고요. A book written by the man. written은 여기서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느낌이죠. 수동이고 그 다음에 완료된 느낌이에요. 자, 그 책은 쓰여진 거죠. 수동이죠.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되어 있어요. 쓰여져서 나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썼나요? By the man. 그 남자가 쓴 거죠. 그 다음에 the man with long hair. 이번에는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죠. 전치사구가 앞에 the man을 설명하는 구조예요. 그 남자인데 그 남자는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갖고 있는 남자죠. 자, 그래서 이제 형용사구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나왔죠. 형용사구는 투부정사 형태, 현재분사 형태, 과거분사 형태, 전치사구 형태 이렇게 길어진 이 형용사구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말한 이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술적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 man을 설명하는 구조, 그 다음에 the book을 설명하는 구조, 뒷부분에서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구조예요. 첫 문장 볼게요. The man is to write the book. 투부정사 형용사구가 앞에 주어 동사를 취하고 뒤에 가서 형용사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is to, 투부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의미,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책을 쓸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쓸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man is writing a book. 자, the man 주어 is 동사, 비동사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 부분이 형용사 구로서 역할하는 writing a book 요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해석해 보면 그 남자는 writing은 진행의 상태죠. 그 다음에 능동의 상태. 그 남자가 직접 자기가 책을 쓰고 있는 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book is written by the book. 여기서도 주어 동사 써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를 뒤에 서술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written 과거분사는 뭐죠? 수동의 느낌이고 완료의 느낌이죠. 그 책은 쓰여져 있고 쓰여진 게 완료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그 책은 그 남자에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쓰여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the man is in the library. 그 남자는 도서관에 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형용사구가 문법적으로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the man이 주어이고요. is 비동사, 이게 동사고요. 뒷부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들이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보어 자리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형용사절, 이제 드디어 형용사절을 보겠습니다. 절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 요소를 갖추는 것이죠. 이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와 동사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절이고 이 형용사절이 바로 명사와 짝을 이룬다. 그래서 명사를 설명한다. 형용사의 근본적인 성질이죠. 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명사를 설명하는 구조. 형용사절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형용사절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붙여서 바로 명사에다가 접속을 시켜주는 것이다. 자, 절로서 형태가 길어졌죠. 길어졌으니까 당연히 명사 뒤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명사 뒤에 붙여서 명사를 설명한다. 자, 명사 뒤에서 꼭 명사를 푸치 수식한다는 느낌보다는 앞에 명사를 던졌죠. 그 명사를 뒤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형용사절을 묶어주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접속사의 종류를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who, which, that, whose, where, when, why, how.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접속사들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뒷부분 where, when, why, how.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 접속사들이 이끌고 있는 절이죠. 자, 그래서 줄여서 그래서 다른 말로 관계사절이란 말도 합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부터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whos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란 말이 붙어 있죠. 말 그대로 그 성질이 접속사 역할도 있지만 대명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who가 대명사이고요. which가 대명사이고요. that과 whose 다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뒤에 형용사절에서. 자, 그래서 대명사는 뭔가를 대신하는 거죠.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뭘 대신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the man, 그 남자를 뒤에 있는 who가
받아요. 대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명사, who가 대명사예요. 자, 그 남자, 그런데 말이야, who가 받아요. 그 남자는 will write a book, 책을 쓸 거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e book, 그 책, 책은 사물이잖아요. 사물일 때는 which로 바꿔요. 자, which가 대명사예요. 그 책을 받는 거죠. 책이에요. 그 책, which 책이죠. 그 책은 he wrote a year ago. 그가 1년 전에 쓴 책이야. 그 다음 그 남자, whose가 받죠. 그 남자, whose는 소유격이에요. whose가 그 남자의가 되는 거죠. 소유격이니까. 그 남자의 책, 그 남자의 책이 출판되어 있는 상태야. 그 남자, 그런데 말이야, 그 남자의 책은 출판되어 있는 상태야. 앞에 명사, 중요한 명사를 하나 던졌죠. 그 명사를 뒤에서 주절주절 설명하는 구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절을 달고 있는 형태죠. The man who will write a book. 이 통째로 덩어리는 앞에 있는 명사가 이끌고 있는 거죠.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명사의 성격입니다. 통째로 다 묶어서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명사는 문법적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죠? 명사가 들어갈 문법적 자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앞에 I love를 붙여 볼게요. 주어 동사를 붙이면 뒤에는 love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뒤에 이 부분, 이 명사구 덩어리가 다 문장 내에서 목적어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I love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 근데 말이야, 그 남자는 책을 쓸 거야. I lo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사랑해. 근데 말이야, 그 책은 그가 1년 전에 쓴 책이야. I love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 그런데 말이야, 그 남자의 책이 출판되어 있는 상태야.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 덩어리, 명사구 덩어리를 주어 자리에 넣으면, 주어 자리에 넣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동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 말이야, 책을 쓸 건데, 그 남자는 is my husband. 내 남편이야. 그 다음에 the book which he wrote a year ago. 그 책은 말이야, 그가 1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은 내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야. is one of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야. 그 다음, 자, the man whose book is published. 그 남자, 그런데 말이야, 그 남자의 책이 출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남자는 is my boyfriend. 내 남자친구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관계 부사 볼게요. where, when, why, how. 자, where는 장소죠. 어디에. 자, when은 시간이죠. 언제. why는 이유, 왜. how는 방법이죠. 어떻게. 자, 이 관계 부사들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문을 볼게요. The place where I met her. 그 장소, 그 장소인데 그 장소를 뒤에 붉은색 부분 형용사절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장소는 내가 그녀를 만난 장소다. 이렇게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접속사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where에 앞에 있는 the place 명사, 이 명사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where는 관계 부사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곳에서 I met her. 그녀를 만났다. I가 주어고 met이 동사고 her가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where는 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녀를 만난 거죠. 자, 그래서 where는 명사 the place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요. The day when I met her. 그날을 또 뒤에서 붉은색 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시간이니까 when으로 받아요. 앞에는 the place는 장소니까 where로 받고요. The day, 그날은 내가 그녀를 만난 날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when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추어져 있죠. when은 부사예요. 부사니까 그날, the day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날에, 그러니까 on the day,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녀를 만났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the reason why I met her. the reason, 그 이유죠.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죠. 붉은색 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그녀를 만난 이유죠. 자, 이 why에도 the reason 앞에 이 명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로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why에는 for the reason,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where는 at the place, when은 on the day, why는 for the reason.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 전치사구, 이것들이 이
관계부사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뒷부분 붉은색 부분 이 형용사 전례에서 where, when, why는 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앞에 the place, the day, the reason 이 명사가 뒤에 형용사절을 달고 있는 형태죠. 자, 통째로 묶으면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명사가 이끌고 있으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명사는 문법적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명사가 들어갈 문법적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구 부분을 문장 내의 문법적 자리에 넣어 볼게요. 앞에 it reminds me of 이 부분을 넣으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기시켜줘. of 이하, of가 전치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 명사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나와 있는 형태고요. 자, 뒷부분에 of 전치사 뒤에 이 부분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첫 문장 It reminds me of the place where I met her. 그것이 나에게 그 장소를 상기시켜 주는데 그 장소는 말이야 내가 그녀를 만난 장소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The reminds me of the day when I met her. 그것이 나에게 그날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날은 내가 그녀를 만난 날이야. It reminds me of the reason why I met her. 그것이 나에게 그 이유를 상기시켜 주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녀를 만난 이유야. 이런 식으로 문장 내에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명사구죠. 명사 역할하는 명사구죠.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넣어 볼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뒷부분에 뭐가 나올 거야? 동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is one of my favorite. 이렇게 되면 the place 그 장소는 말이야 where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난 장소인데 그 장소는 is one of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The day when I met her is one of my favorite. 그날에 내가 그녀를 만났는데 그날은 is one of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야. The reason why I met her makes me happy.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녀를 만난 건데 makes me happy. 그 이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 이렇게 문장 내에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형용사절에 대해서 개념과 쓰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자, 실전 문장으로 분석하는 시간까지 해볼까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절 문장 분석 영상도 준비할 테니 그 영상도 시청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형용사절 문장 분석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